언제 퇴직하셨고 어떤 계기로 배달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작년 말이었어요.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권고받았습니다. 20년 넘게 다니던 식품업체였는데 우리 부서가 자회사와 합병하면서 정리 대상이 됐습니다. 퇴직금은 받았지만 대출이 있고 아이 대학 등록금이 남아있었죠. 나이 50대 중반에 다시 취업하려니 문이 거의 닫혀있더군요. 결국 선택지가 별로 없었고 그때 지인이 배달 일을 권했습니다. 바로 돈이 된다는 말에 시작했죠. 처음 배달 일을 시작했을 때 느낌은 어땠나요? 솔직히 충격이 컸습니다. 정장을 입고 회의실에서 일하던 제가 헬멧 쓰고 음식 박스를 들고 뛰는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첫날엔 길을 잘 몰라 고객에게 늦게 도착해 욕도 먹었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적응하고 지금은 버텨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게 되더군요. 하루 일과는 어떻게 보내십니까? 아침 10시쯤 오토바이를 끌고 나옵니다. 점심시간에는 주문이 몰리니까 집중하고 오후에는 잠깐 쉬었다가 저녁 피크타임에 다시 나가죠. 밤 10시쯤 마치면 하루가 끝납니다. 길게는 하루 12시간 가까이 오토바이에 앉아있는 셈입니다. 날씨가 좋을 땐 괜찮지만 비나 눈이 오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쉬면 수입이 바로 줄어드니까 웬만하면 나갑니다. 수입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좋을 때는 한 달에 250만, 300만원까지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유비, 오토바이 할부금, 보험료, 휴대폰 요금, 수리비를 빼면 실제 손에 쥐는 건 훨씬 줄어듭니다. 게다가 배달 건수가 줄어드는 비수기에는 150만원도 채 안 될 때가 있어요. 예전 직장 다닐 때 월급이랑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이죠. 그래도 지금은 당장 생활비가 들어오니 버티는 겁니다.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체력과 건강이 제일 힘듭니다. 하루 종일 오토바이를 타다 보면 허리랑 무릎이 나만하질 않아요. 또 나이가 있다 보니 사고가 제일 두렵습니다. 동료 중에도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사회적 시선이에요. 예전 동료들이나 아는 사람을 만날까 봐 일부러 집 근처에서는 잘 안 뛰어요. 스스로 위축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족 때문입니다. 아직 대학 다니는 아이가 있고 아내랑 생활하려면 최소한의 수입이 필요합니다. 퇴직 이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도 그대로 나가거든요. 당장 돈이 들어오는 일은 배달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재취업 기회가 오면 잡고 싶지만 솔직히 제 나이에 안정된 일자리를 다시 얻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우선 건강을 지키는 게 목표입니다. 몸이 버텨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또 장기적으로는 소득이 조금 더 안정적인 일을 찾고 싶습니다. 제 또래가 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을 겁니다. 노후 준비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고 선택지가 많지 않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세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퇴직 이후 배달 라이더로 나선 어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조기퇴직, 불안정한 재취업, 플랫폼 노동의 확산은 이제 많은 50대, 60대가 마주하는 현실이다. 퇴직 후에도 다시 도로 위에 서야 하는 삶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중장년층을 지원해야 하는지 또 어떤 안전망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배달 산업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성장하며 플랫폼 노동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다. 특히 진입 장벽이 낮고 시간 조정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20대, 청년부터 5060대 퇴직자까지 다양한 계층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화려해 보이는 겉모습 뒤에는 열악한 현실이 존재한다. 배달 라이더들은 오늘도 도로 위에서 생계를 이어간다. 그들의 땀과 위험 위에 세워진 편리함을 이용하는 사회라면 이제는 이들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제도적 뒷받침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